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이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 조금 깊고 조금 치유적인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. 92쪽에 보면은 나보다 다른 형제를 더 사랑한 엄마, 지금 와서 사랑과 관심을 더 달라고 해도 변명만 하시지 변하지 않으세요. 엄마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켜야 해요 라고 제가 했는데요. 사실 이렇게 저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강연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봤을 때 엄마와의 갈등, 특히 이제 딸이 엄마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, 특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는 느낌, 그런 느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아들도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사랑을 못 받았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죠. 근데 이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형제가 되게 많아서 부모님들이 한 명 한 명한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못 줬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지금 상황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이들한테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부모님 스스로가 자라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을 때 또 그것을 잘 못 해주는 그런 경우도 좀 보는 것 같고요. 아니면은 아쉽게도 이렇게 남존 여비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셔서 아들만을 더 챙겨준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요.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어떤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은 엄청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좌절감을 느끼고 나면은 이제 안타깝게도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좋게 이렇게 반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러면은 내 삶에 의미가 생겨요. 근데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, 내가 어떤 일을 무언가를 해도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,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, 내 삶은 무의미하구나, 이런 식으로 이게 마음이 가버려요. 이러면 이제 잘못하면 우울증에 딱 빠지기 쉽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한테 이제 왜 엄마는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무관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엄마가 미안하다, 정말 그때는 내가 이래서 너한테 무관심했는데 이러면서 좀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는데, 상당히 많은 부모님들은 사과를 안 하십니다. 안타깝게도 그냥 변명만 자꾸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지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이렇게 흡족하게 이게 마음이 이렇게 좀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을 바꾸게 한다는 거, 부모님을 이렇게 사과하게 만든다는 거, 이런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. 그래서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 중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사랑해주자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. 우리가 정말로 엄마 아버지한테 관심을 못 받아서 되게 외롭고 무섭고 쓸쓸한 그러한 내가 안에 있을 수 있어요. 가끔 이렇게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너무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관심을 필요한데 그럴 때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. 그래서 되게 서운했던 아팠던 아이가 내 안에 이렇게 얼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갇혀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긴장한 채로 정지되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4살에 그럴 수도 있고 7살에 그럴 수도 있고 6살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나이에 딱 정지가 돼서 힘들어하는 내가 있는데, 이 아이를 성인인 내가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.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이 내면 아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
그때 당시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느낌, 불안감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공포감 이런 것들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의 감정을 밖으로 표현했으면 좋은데 그 상황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뭐 무섭고 아니면 그렇게 표현하면 엄마 아버지한테 혼나고 뭐 이러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그 감정을 숨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탁 안에 그 공포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아이가 느꼈던 그 1차적인 두려움 이런 것들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이 내면의 안에 있는 아이를 그 얘기를 이제 건네야 되는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지. 그때 얼마나 외로웠어. 그 정말 너는 그 힘도 없고 아무런 누구한테 도움도 제대로 청할 수 없는 아이였잖아. 얼마나 힘들었어. 이렇게 얘기를 건네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정말로 자기가 그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. 그 얘기를 이제 편지로 써도 좋고요.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써도 좋고 아니면 어떤 상담사 선생님 있으면 그렇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른의 목소리로 하면 안 되고 이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이 아이 순수한 언어로 하셔야 돼요. 이 마치 내가 어렸을 때 되게 이렇게 어른은 되게 근사하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근사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이가 하고 싶었던 뭐 이렇게 짜증이 났던 뭐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는 뭐 이런 얘기를 풀을 수 있어야지 된다. 이런 것을 좀 해줘야지 이 1차적으로 이 내면 아이를 내가 돌보게 되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씩 그 내면 아이의 어떤 치유의 과정을 사실 전문가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치유해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더불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뭐 어떤 학교 아니면 뭐 교회나 뭐 절이나 뭐 이런 데서 만나는 훌륭한 어떠한 그 어머니뻘 되는 어떤 그런 분들, 이모님들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어머니나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지만 그러한 그러한 나이 좀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제가 나이 들었을 때 이렇게 만났지만 그런 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했을 때 그분들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고 아껴주고 이렇게 수용해 줄 때 이럴 때도 우리가 또 치유를 좀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. 뭐냐면 사랑을 내가 꼭 이게 받아야지만 치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랑이 안 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내 스스로가 줄 수 있는 게 없는가.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좀 이렇게 듬뿍 줄 수 있는 존재들. 예를 들어서 이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목욕도 해드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자기의 힘들었던 것이 치유됐다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자기는 못 받았지만 자기가 사랑을 줌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또다시 좀 온전해지고 좀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과거로 내가 돌아가서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좀 더 사랑을 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좀 더 나한테 그때 당시 그런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나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혼자 이렇게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내면 아이가 있어요. 이 아이를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시고 사랑을 주셔서 이 아이가 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약간의 노력과 관심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혜민이었습니다.